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낫다고 하죠. 기업의 연봉은 직원의 자존심, 그리고 기업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내 대기업 중 어디가 업계 최고 연봉일까요? 예전에는 늘 삼성전자가 최고 연봉이었는데 2021년부터 개발자를 모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 최고 연봉 경쟁이 시작됩니다. 제 연봉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연봉 경쟁을 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왜냐고요? 코로나는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래서 IT, 게임, 플랫폼 기업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컬리도 코로나 덕에 매출이 2배 뛴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업계들의 성과를 견인하는 건 바로 개발자의 역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개발자들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뺏어오는 수밖에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가 낮아진 것도 한몫합니다. 요새 이직은 잡고 개발자의 이직은 더 쉽고, 저쪽에서는 이직하면 돈을 더 준다는데 연봉을 올리지 않으면 직원들을 지키기 어려운 거죠. 2021년 빵이 개발자 초봉 6천만 원으로 인상하며 스타트를 끊자 크래프톤도 초봉 6천만 원으로, NC소프트는 초봉 5,500만 원, 넥슨, 넷마블은 초봉을 5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스타트업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당근마켓은 초봉 6,500만 원의 스톡옵션, 직방은 초봉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신입 개발자 대우가 이 정도고 경력직은 스톡옵션에 보너스까지 붙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일 숙련도가 있는 허리급 경력직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은 유명 테크기업 출신의 경력 개발자를 줄줄이 CTO로 영입해왔습니다. IT 벤처기업들은 이렇게 업계 최고 대우, 최고의 개발자들을 내세우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잘 나가는 테크기업 이미지를 어필합니다.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연봉 인플레이션은 IT 업계를 지나 게임 업계를 거치고 대기업 전체 직군의 연봉 인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며 연봉이 오르기도 했지만 2021년을 보시면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기업들이 갑자기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자부심. SK이노베이션과 매년 연봉 경쟁을 하긴 했지만 업계 최고 대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IT 벤처기업의 연봉 경쟁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 플랫폼까지 번지며 최고 대우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삼전 내부에서도 나도 컴공이나 갈걸 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번 3월에는 마무리됐던 임금 협상이 올해 처음으로 4월 말까지 미뤄졌죠. 힘들게 협상했지만 SK하이닉스의 연봉 협상 결과에 따라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파운드리 업계의 DB하이텍도 신입사원 초임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맞추었고, LG전자도 10년 동안 가장 높은 8.2%의 평균 임금 인상률을 확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업계 최고 대우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토록 연봉 인상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기도 어렵고 더 많은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평입니다. 이러한 임금 인플레이션은 철강, 조선, 화학 등의 전통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역대 최고로 높은 임금 인상폭을 요구했고요. 현대제철은 특별 경력금을 놓고 농성 중이고, 현대중공업 노조, 롯데정밀화학도 임금 협상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의 호실적과 5% 가까이 상승한 물가를 임금 상승의 근거로 제시하며 번만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전의 호실적이 온전히 근로자의 공이라기보다는 원재료값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 덕이다, 혹은 이전 연도 업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연봉을 올리면서 기업의 인건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에 속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낮아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인건비 증가율을 보실까요? 몸집이 큰 네이버, 카카오도 이 정도였는데 게임 업계의 타격은 더 극심했습니다. NC소프트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 높아진 인건비는 영업비용의 무려 44%를 차지했습니다. 실적 문제는 다시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회사 성장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야 하는데 마냥 임금을 올리기에는 시장의 눈치도 보이는 겁니다. 한창 연봉을 인상하던 시기와 현재 업황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코로나 수혜를 보았던 IT,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 자체에 대한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컬리와 직방 등은 꾸준히 100여 명의 개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이기에 인건비를 늘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하지만,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업황이 변화하며 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시작한 추세입니다. 미국의 유니콘인 카메오는 직원의 4분의 1을 해고하기로 했을 뿐더러 메타와 우버는 신규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를 조정하며 기업의
기업의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연봉을 늘린다는 게 직원들에게 꼭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임금을 올리면서 대기업의 신규 고용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인건비는 올랐지만 임직원 수는 아주 조금 증가했죠.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직원들 눈치 보랴, 주주들 눈치 보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연봉을 올릴 수는 있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몸값은 점점 높아지기만 하는데 사업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연봉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은 어디까지일까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 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연봉 올릴 수는 있지만 내리기는